지금부터 구술평가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응시하신 기체의 전장, 전폭, 전고, 축간 거리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전장과 전폭은 2485mm, 전고는 560mm, 축간 거리는 1723mm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과 자체 중량이 각각 어떻게 되나요? 최대 이륙 중량은 26kg이고 자체 중량은 배터리 포함하여 19kg입니다. 모터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8120 사이즈 브러쉬리스 모터 100kV입니다. KV란 무엇인가요? 무부하 상태에서 모터에 1V의 전압을 보냈을 때 분당 회전수를 말합니다. 프로펠러 제원이 어떻게 되죠? 30인치 폴딩 9고정 피치입니다. 기체란 무엇인가요? 무부하 상태에서 프롭이 1회전하였을 때 전진하는 거리를 말합니다. 리튬 폴리머 배터리와 금일 응시한 기체 배터리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리튬 폴리머 1셀당 전격 전압은 3.7V, 완충 전압은 4.2V입니다. 응시한 배터리는 6셀 2팩 직렬이며 전격 전압 22.2V, 완충 전압 25.2V입니다. 취득하고자 하는 자격증의 명칭은 무엇인가요?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조종자 증명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란 무엇인가요? 연료 중량을 제외한 자체 중량이 150kg 이하의 무인 멀티콥터, 무인 비행기, 무인 헬리콥터를 말합니다. 비행금지구역, 비행제한구역에 대해 아는 대로 말씀해보세요. 비행금지구역으로는 P518 휴전선 인근, 원전지역 P61 부산고리, P62 경주 월성, P63 영광 한빛, P64 울진 한울, P65 대전 연구소가 있습니다. 제한구역은 R75 서울지역 비행제한구역, 민간 비행장 주변 9.3km이며 관제공역은 관제탑으로부터 반경 9.3km, 원전지역은 원전 중심으로부터 반경 18.6km입니다. 조종자 준수사항 5가지 이상 말씀해보세요. 낙하물 투하 금지, 야간 비행 금지, 음주 비행 금지, 인구 밀집 지역에서 위험한 비행 금지, 고도 150m 이상 비행 금지, 관제권 및 비행 금지 구역에서 허가 없이 비행 금지, 비가시권 비행 금지입니다. 노탐이 무엇인가요? 항공 종사자들에게 항공안전 운행을 배포하는 공문 고시보입니다. 최대 유효기간은 3개월입니다. 안전성 인증 대상은 어떻게 되고 어디서 검사를 받나요? 최대 이륙 중량 25kg 초과 기체 대상이며 항공안전기술원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안전성 인증 검사 주기는 어떻게 되나요? 2년에 1회 실시합니다. 비상시 조치 요령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주변의 비상이라고 알려 사람들이 드론으로부터 대피하도록 유도하고 자세 모드로 변환하여 인명시설 피해가 없는 장소로 신속하게 착륙시킵니다. 만약 자세 모드에서도 원활하지 않으면 인명시설에 피해가 가지 않는 장소에 빨리 불시착시킵니다. 변속키, ESC가 무엇인가요? 모터로 가는 전류값을 조절하여 모터의 회전 속도를 조절해주는 장치입니다. GPS란 무엇인가요? 다수의 위성을 이용하여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위성항법 시스템입니다. 지자기 마그네터란 무엇인가요? 지구와 지구 주위에 나타나는 자석과 같은 자성이며 기체의 헤딩 방향을 진북 기준으로 설정해주는 장치입니다. IMU 관성 측정 장비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가속도 센서는 이동하는 물체의 가속도를 측정하여 각속도의 오차를 보정해주고 각속도 센서는 각속도를 측정하여 기체의 수평을 유지해주는 센서입니다. 배터리 보관 방법에 대해 말씀해보세요. 배터리 전압 40에서 50%까지 방전 후 보관하며 화력 전열기구가 없는 서늘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배터리 폐기 방법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환기가 잘 되는 실외에서 소금물에 담그는 방법 또는 충전기나 전구, 드론 등으로 전력을 소모시키는 방법으로 완전 방전시킨 다음 배터리 폐기 전문 업체를 통해 폐기합니다. 비행 승인 신청과 촬영 허가를 신청할 경우 어디서 허가를 하는지 관할 기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전북은 서울지방항공청에서, 전남, 경북, 경남은 부산지방항공청에서, 제주 지역은 제주지방항공청에서 비행허가 승인을 해줍니다. 촬영허가는 국방부에서 합니다. 장치 신고 대상은 어떻게 되죠? 자체 중량 2kg 초과시해야 하며 사업용은 자체 중량 2kg 이하도해야 합니다. 드론이 이륙 착륙하는 원리에 대해 말해 보세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 프로펠러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모터 프로펠러가 서로 반대로 상쇄하여 토크, 반토크 현상으로 기체가 이륙하고 착륙합니다. 기체에 작용하는 힘 원리 4가지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양력, 중력, 추력, 항력입니다. GPS와 자세 모드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GPS 모드는 위치 정보를 받아 위치와 자세 수평을 유지해주고 자세 엣디 모드는 수평만 유지해줍니다. 헬리콥터와 멀티콥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헬리콥터 축은 단축 변동 피치이고 멀티콥터는 다축 고정 피치입니다. 고음 기능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조종기의 고음 기능키를 할당하여 키를 작동하였을 경우 지정된 장소로 이동하거나 이륙 지점으로 돌아오게 하는 기능입니다. 페일세이프 기능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조종기와 기체의 연결이 끊긴 경우 기체가 자동으로 안전하게 이륙 지점으로 찾아와서 착륙하는 기능입니다. 비행 우선권은 어떻게 되나요? 진로 우선권은 유인기가 무인기의 우선입니다. 인명사고 시 신고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항공철도조사위원회, 지방항공청 119에 신고합니다. 비행 시 휴대해야 하는 필수 서류는 무엇인가요? 자격증, 비행기록부, 기체신고서입니다. 초경량 비행장치, 무인 멀티콥터 자격증 중 1종부터 4종까지 각 자격증별로 비행할 수 있는 무게가 어떻게 되나요? 4종은 250g 초과 2kg 이하, 3종은 2kg 초과 7kg 이하, 2종은 7kg 초과 25kg 이하, 1종은 25kg 초과 자체 중량 150kg 이하입니다. 조종기 모드 1과 모드 2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무인 멀티콥터는 보편적으로 모드 2를 사용합니다. 둘의 차이점은 스로틀과 엘리베이터 위치가 바뀝니다. 멀티콥터의 종류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프로펠러가 4개면 쿼드콥터, 6개면 헥사콥터, 8개면 옥토콥터, 12개면 도데카콥터입니다. 롤링, 요잉, 피칭에 대해 말씀해 보세요. 롤링은 에일러론, 요잉은 러더, 피칭은 엘리베이터입니다. 모터 하나가 멈췄을 경우 쿼드콥터, 헥사콥터, 옥토콥터에서 각각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 말해 보세요. 쿼드콥터는 기울어지면서 뒤집히고, 헥사콥터는 한쪽 방향으로 회전하며, 옥토콥터는 제자리 비행 유지가 가능합니다. 비행 금지 기상 조건에 대해 말해 보세요. 눈, 비, 안개, 우박, 레우, 천둥, 강풍 5m/s 초과, 1출전, 1모루입니다. 주요사항 위반 시 처벌 기준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음주 비행 적발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을 불법으로 촬영 또는 문서나 도서 등으로 발간하였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은 비행장치를 조종자 증명 없이 비행한 경우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비행장치 신고 또는 변경 신고하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 무인자유기구 비행 시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비행 제한 공역을 승인 없이 비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보험가입 대상이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비행 시에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안전성 인증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4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조종자 준수 사항을 따르지 않고 비행한 경우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150m 이상 고도 비행 승인을 받지 않고 비행 시에는 3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신고 번호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는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비행장치 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는 3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경우는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이상으로 구술평가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구술평가 예상 문제를 다뤄봤는데요. 아마 벌금 및 과태료 처벌 규정 외우시는 것이 가장 힘들 거라고 생각됩니다. 마지막으로 벌금 및 과태료 외우기 꿀팁을 드리자면 먼저 외우실 때 처벌이 센 것부터 약한 것 순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처벌이 센 이유를 생각하면서 외우시다 보면 더 수월하게 외워집니다. 과태료 경우 1차, 2차, 3차 위반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제가 업로드한 구술평가 자료만 외우시고 1차 과태료를 질문할 경우 외운 과태료 금액에서 절반 즉 2분의 1로 나누면 됩니다. 2차 과태료는 3차 과태료와 1차 과태료의 중간입니다. 예를 하나 들자면 조종자 증명을 받지 않고 비행한 경우 4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여기서 1차 위반 과태료는 400만 원, 절반인 200만 원이고 2차 위반 과태료는 3차 400만 원과 1차 200만 원의 중간 3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구술평가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 영상을 시청한 분들 모두 합격하시길 기원합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